안녕하세요. 영혼의 숨사 바람의 파이터 급시오입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이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8거래일 중에 7거래일,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14일 일요일 저녁이긴 한데 코덱스 레버리지 몇 가지 지점을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한 내용은 글로 네이버 블로그 급시의 주식 여행에 올려드렸으니 참고를 바랍니다. 현재는 코덱스 레버리지 일봉에서 구름대 상단이 60일 이평선이고 현 주가는 60일 이평선보다 플러스 13.79%가 높게 형성이 되어서 이격이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장기간 노란 봉투법과 증세, 대주주 요건 강화 등 정책적인 부분이 발목을 잡으면서 횡보를 거쳤는데 이후 방향이 강한 상승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대주주 10억 강화는 50억 쪽으로 양보를 하는 듯합니다. 이미 노란봉투법과 증세를 다 밀어붙였기 때문이죠. RSI는 상대적인 시장의 강도를 추정하는데 70 이상이면 과매수 구간입니다. 증시가 단기적으로 과열이 되었다는 것이죠. 시장이 급변동할 때는 보조 지표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맞지를 않습니다. 엘리엇 파동이고 뭐고 급변동 때는 하나도 맞지를 않습니다. 이 점은 참고를 바랍니다. 전 바보 같아서 처음 주식 공부를 할 때 보조 지표가 중요한 줄 알았어요. 이런 것을 다 계산을 해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쓸모가 없었습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30 이하면 과매도, 70 이상이면 과매수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14일간의 평균 하락분을 평균 상승분으로 나눠서 할 필요 없습니다. 증시가 급변동할 때는 일봉의 보조지표들은 모두 과매수를 나타냅니다. 주가와 보조지표 다이버전스가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 아니라면 다 모두 과매수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주가의 급변동 시는 일봉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월봉이 중요합니다. 월봉에서 거래량을 볼게요. 2020년 코로나 사태로 거래량이 급증했는데 이때는 폭락할 때 급증했어요. 이후 그래도 이전보다는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 그러나 거래량은 주가가 오르면서 지속해서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2021년 1월 최고점 31,030원에 최고점을 맞으면서 꺾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15개월 연속으로 하락을 해요. 이후 2년간의 횡보 기간을 거치고 다시 반등을 시작했는데 지금도 주가는 오르는데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어요. 보통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반대로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흔히들 가짜 상승이라고 하죠. 시장이 정말 좋다면 거래량이 폭증을 해야 하잖아요. 최근 주가가 급등을 해서 그런지 9월 9일부터 재차 코스피 거래대금이 10조 원을 넘어서고 있고 11일과 12일 14조, 13조 원대를 보였죠. 주가가 비싸져서 그런지 거래량은 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전에 2천억, 3천억 주 거래량이 적을 때보다는 4천억 주 넘기면서 커지고는 있죠. 이것이 정상이기는 해요. 코스피 지수는 9일째 상승인데 마의 구원덕을 어떻게 넘어갈지 내일 월요일 시장을 봐야죠. 상대지수 강도인 RSI가 71.21을 보이고 있어요. 이전의 사례에서 봐도 70 이상에서 5, 6개월을 버티지 못하죠. 과부하가 지속해서 걸리니까요. 여기서 잘 참아내야 해요. 이 물량을 자칫 잘못 봤다가 큰일 나죠. 일봉 아니에요.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감매수 되었다는 거예요. 월봉은 일봉보다는 신뢰도가 높습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 퍼센트 K 값이 현재 87.04예요. 80 이상이면 역시 과매수 구간이죠. 저는 이 보조지표를 사람의 키에 준해서 생각을 하는데 현재 사람의 시체로 따지면 거의 입술 부근이에요. 추가 상승을 해도 먹을 것이 크게 없는 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외국인은 9월 선물에서 약세를 보이다가 12월 들어 강력하게 매수세를 단행하는지 분위기 자체가 좋아요.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도 작동을 하고 있고 관세 협상도 대체적으로 다 마무리를 지었고 급등락 때는 보조지표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데 일단은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80 이상이 오르면 하락을 합니다. 2, 3개월 더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지만 결국은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월봉이에요. 월봉의 바닥에서 하늘색 늪이 있잖아요. 여기서 올라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쳐요. 볼린저 밴드 월봉은 신뢰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월봉에서 가운데 중심선은 20개월 선이에요. 중심선의 상단 밴드의 경우 표준 편차의 1을 곱해서 더해 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1을 곱하면
밴드 안에 들어올 확률이 95.4%예요. 볼린저 밴드의 표준 편차는 주가 데이터 총 개수에 각각 주가의 데이터 값을 주가 데이터의 평균으로 빼서 제곱을 해주고 루트를 씌워놓은 것이죠. 이런 것까지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식을 세워서 구해보니까 볼린저 밴드 안으로 주가가 들어올 확률이 95.4%로 나타나더라. 특히 월봉에서는 제가 동그라미 그려드렸죠. 2005년부터 예가 없습니다. 95.4% 확률이라는 것은 어쩌다가 대중의 감기에 의해서 벗어날 수 있지만 대중의 감기가 사그라들면 안으로 고개 숙이고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시장 대응을 해야 하잖아요. 40여일간 긴 행보를 보이다가 급변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미 상당수 먹을 잔치는 좋은 음식들은 다 먹었습니다. 월봉에서 몇 가지 살펴봐 드렸는데 모두 감매수 구간입니다. 이럴 때는 조용히 관망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먹을 떡이 아니구나 하고 그냥 남 맛있게 먹는 거 조용히 지켜보시면 됩니다. 지금 잘못 수저를 함께 들다가는 빠져나오지 못해요. 역사적으로 자산 버블을 용인한 시간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모든 버블 자산은 다 붕괴했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 장시간 시청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